어, 오늘은 그 임야 작업로 내기, 운송로라고도 하죠. 임야에 그 작업로 내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일 모레 포크레인 작업하는 그 과정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로 내기 첫 번째, 그 지자체 인허가 그 담당자하고 전화로 그 임야 번지 수를 알려주고 작업로를 내려고 한다, 가능한지 좀 파악해달라, 먼저 상의 드리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임야도를 보면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다, 인허가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면 같은 거 그리려면은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측량도 해야 되는데 측량기도 없고. 그래서 인근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찾아가서 그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작업로 그 좀 신청하러 왔다라고 하면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좀 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를 한 몇 군데 한번 지자체 그 앞에 보면 한 10대 개 쭉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은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다 싶은데, 처음에 전화를 딱 해서 딱 전화가 왔어요. 그 소장이 없는데 이제 그 직원한테 얘기해놓을 것 같더니, 예, 작업로 내시려고요 하면서 전화가 와서, 예,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600-700을 얘기를 해요. 와, 이거 뭐야? 정말 600-700만 원, 왜 600-7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좀 저는 잘못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내려고 하는 길이가 뭐 토탈 2km 이상이 되다 보니까 길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한 600-700 얘기를 해서, 또 다른데 그 들어갔던 데는 3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그 정도는 드나 보다. 300으로 내려왔는데 또 마지막에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소장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여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임야 번지수 알려주고 임야도 내려고 한다. 제가 이제 먼저 그 임야도에 가상 도로를 볼펜으로 그려서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했더니 15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거기다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몇 군데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들을 그 설계사무소를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작업을 낼 때 가상도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설계사무소 직원이 와서 그 도로 내려고 하는데 이제 측량을 해야 하잖아요. 거리 측량이라든가 길 모양을 측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걸 이제 9월 중순 넘어서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소장님 말로는 반짝이를 갖다니 한 10m 간격으로 붙여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반짝이는 그거 쭉 늘리는데도 먼 데서는 안 보이거든요. 한 200m, 300m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큰 흰색 비닐봉지를 사서 나무에다 매달아 놨어요. 나무나 풀 같은 데다 매달아 놔서 먼 데서도 흰 종이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사무소 그 직원이 와서 측량을 해갑니다. 도로 이렇게 내실 거죠 하면서 이제 그 위치 측량을 이렇게 해가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이제 설계도 도면을 해서 만들어서 지자체에
인허가 담당자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인허가 담당자가 전화가 와요.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동네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치를 좀 자세히 안내해 달라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맙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허가 담당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작업료 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작업료 내주는 게 상당히 사실은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분 말로는 우리가 이제 작업료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뭘 재배하겠다, 뭐 더덕을 재배하겠다, 도라지를 재배하겠다, 저 같은 경우 호두니까 호두를 재배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이제 작업료를 내주잖아요. 근데 열의 반 이상은 편하게 그냥 돈을 내려고 하는 거지 하질 않는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올해 270그루 심어놨다라고 하니까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없다고 하니까 와서 사진 찍고 도로 이렇게 상황 보더니 어려먹겠습니다. 곧 올려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 꼭 목적에 이해하지 않고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고 또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산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내 산이라 하더라도 50cm 이상 산을 판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주위 분들이 신고하고 가면은 그대로 벌금을 맞게 돼 있는 게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못 비지 않습니까? 그 허가받지 않고서는 자기 산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평방미터 이렇게 80평방미터인가 임업 후계자가 됐을 때 80평방미터 이상은 빌 수가 없어요. 다 허가 맡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산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 내 방에서 방문해서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접수 후 10일 이내 허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물 같은 물 흐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물줄기도 잘 내주는데, 그런데 이제 돌도 쌓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낸데 벽면 같은 데는 풀씨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공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중공검사를 맡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중공검사를 안 맡고 그냥 이면 작업료 냈다면 3년마다 한 번씩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서 계속 사용하겠느냐 말겠냐 저 답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계속 지금 뭐 심어져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3년 빨리 갑니다. 3년 빨리 갑니다.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중공검사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저도 한 7년 전에 작업료를 냈는데 그걸 못하니까 3년마다 오는 게, 그래서 공무원한테 이거 작업료 내면 3년마다 통보가 오고 막 이러던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그거 중공검사 맡으면은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배하는 거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중공검사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승인이 나서 일단 작업로 사진이나 이제 집으로 이제 우편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사진이 와서 이렇게 작업로 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길들이 이렇게 요거 하나, 여기는 1050평짜리 길 거꾸로 했네. 거꾸로 보면 차 돌림 구간 확보 있잖아요.
이 작업로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2m였었어요, 폭이. 근데 지금은 3m입니다. 3m고 그 옆에 물줄기 주는 거 있잖아요. 물 흐르게 그럼 옆에 이제 파준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3m입니다. 왜냐면은 2m였을 때는 갱신이 그냥 그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도 경운기 운전 미숙하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m로 늘려난 것 같아요. 그때는 옆에 물줄기 그것까지 포함해서 2m로 됐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3m로 늘어났습니다. 물줄기를 빼니까 거의 물줄기 한 70.1m 준다라고 하면 4m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 돌림 구간 여기 있죠. 차 돌림 구간은 넉넉하게 잡으래요. 괜히 차 빠지니까 6, 7m 넉넉히 잡아서 차가 보통 3m 되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사고 없도록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폭이 이렇게 이제 쭉쭉 가다 여기 넓어졌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약간 경사된 곳이거든요. 경사된 곳이고 돌리는 형상이거든요. 여기는 4m 이상으로 넓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4m 이상 잡아도 괜찮대요. 법적으로는 3m지만 돌리는 구간, 차 돌리는 구간이라든가 오르막길, 또 그 다음에 커브길 여기는 넓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서 그 차 운행하는데 사고 없는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이렇게 널찍하게 해서 사고 없이 잘 재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임야 발전에 의해서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하는 결과 저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7년 전에 그때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다 더덕하고 도라지 심는다고 운송로라게 운제로라는 말은 표현이 이제 벌목할 때 하는 거고 운송로를 내야겠다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50cm 그러니까 손수레 끌고 다니는 50cm 이상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폭이 50cm 이상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 포크랜드에서 작업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 과정을 제가 몰랐어요. 처음 내는 거라 그냥 인허가 담당자한테 가서 나 작업도 낼 거다. 그렇게 하니까 한번 먼저 가본다 하더라고. 와서 본다 하더라고. 오더니 저런 데가 35도 경사가 30도인가 35도 되면 안 됩니다. 저기는 못 냅니다. 이쪽으로만 이렇게 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축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내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행정소원을 내래요. 도청에다. 그래서 알았다. 왜 이거 30도도 안 되는데 안 내주냐 해가지고 행정소송 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사진도 찍고 나 이렇게 해서 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조금 이 경사된 데를 더 낮게 해서 작업해서 그러면은 운송로로 사용하세요 해서 취한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억지로 했던 거죠. 억지로 몰랐기 때문에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도 인허가 담당자한테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물어봤으면 이렇게 알려줬고 또 이대로 했을 건데 이런 과정 안 물어보고 그냥 인허가 담당자한테 임업 경영 계획서 작성할 때 그때 이제 산림조에다 운송료 여기 좀 내주시오 해가지고 그때 그냥 운송료 내준 상태에서 제가 좀 억지로 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임야 작업로라든가 작업로가 운송로니까 그걸 낼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표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다. 임야 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가가 날 수 있겠냐 물어본다. 그 다음에 지자체 인근 토목충냥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한다.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상도로 표기를 흰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충냥기사가 왔을 때 충냥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리라든가 이런 충냥을 할 수 있도록 흰 비닐봉지를 한 10m에서 20m 사이로 매달아 준다. 그럼 설계사무소 직원의 내방에서 충냥을 해간다. 그 다음에 인허가 담당자가 방문해서 또 사진 촬영해간다. 접수 10일 이내에 허가 나온다. 작업로 낸 데에는 항상 풀씨라든가 나무 같은 거 심어서 복구를 해준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중공검사를 맡으면 3년마다 재신청 안 해도 된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한번 이렇게 촬영해봤습니다. 내일 모레 작업하는 것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로 내기 위해서 충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흰 봉투를 작업로 내는데 한 20m 간격으로 쭉쭉 꼽아 놓으려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 와서 충냥을 하고 또 그 자치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작업로 내면 돼요. 작업로 내기 전에 먼저 그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세요. 작업로 내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전화를 문의를 하면은 번지수 알려주고 하면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저기 토목건축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군데 잘 안 보이죠? 한 20m 간격이니까 저쪽 보이죠? 저쪽 보이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 감나무 수 뭐 또 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와서 충냥을 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충냥을 한다네요. 의뢰한 그 업체에서. 여기는 아이고 해발 396m입니다. 제 그 호두농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게 좀 해발이 100m만 더 높았더라도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날씨가 맑아서 제가 4월달인가 여기서 농원 가꾸면서 한 12, 3년 전, 20년 전서부터 여기 산 등산하면서 경치가 좋아서 여기서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노래 한 곡 할까 합니다. 뭐 할까? 오늘은 그 저희 어머님이 이미자 노래, 그 다음에 김세레나 노래, 하춘아 노래를 즐겨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시골 그 벼 훑으면서 항상 라디오를 틀으면은 한 70년대 초반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기동량으로 배운 노래 한번 할까 합니다. 조미미가 불렀나요? 먼데서 오신 손님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애타도록 기다리던 님인데 꿈속에서 그린 님인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나는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말하리까
뭐라고 말하리까 먼데 서오신 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애타도록 기다리던 님인데 마음속에 그린 님인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이제 와서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부르리까 뭐라고 부르리까 먼 데서 오신 손님. 진짜 50년 전에 기동량에서 부른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도 제가 지금 396m 와 있으면 금산 군민들 중에서 아마도 제가 한 10번째 안에 이 높은 산에 와 있을 거요. 하늘과 맞닿은 곳에 와 있을 거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래도 어떤 지금의 최고의 산 정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쁨, 어떤 쾌감, 뭐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파르고 험하지만 제가 한 12년 전에 그냥 무작정 샀던 산인 것 같습니다. 뭐 돈이 넘쳐나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며 마음이라도 정화시키고 어떤 인생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이렇게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호두를 이제 올 가을에 요거 작업로 내면 복구 작업이라는 게 해야 돼요. 작업로 냈으면 경사를 많이 까내리잖아요. 그럼 경사 까내리는데 요 틈을 호두나무로서 복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 나지 않도록 뭔가를 심어줘야 돼요.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작업로 낸 다음에는 복구 작업을 하라고요. 배수로도 잘 내서 호두 재배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순서가 임야에 작업로 낼 때는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하고 꼭 상담을 한 다음에 지자체 근처에는 좀 토목 건축 설계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작업로 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것은 한 서너 군데 의뢰를 해보세요. 저도 한 4군데 의뢰를 했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 점 유의해서 작업을 내서 호두를 재배한 다음 운반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